친구들 안녕하세요. 용 키우는 용박사 용총각입니다. 지난번까지 알려드린 레오파드 게코의 올바르고 재미난 사육법 잘 익히셨나요? 다양한 경로로 요즘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받고 있어 기분이 좋은 요즘인데요. 사람도 파충류도 행복한 문화, 그리고 정확한 정보들로 교류하는 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처음 기르는 분이시라고 해도 제 영상을 꼼꼼히 보셨다면 레오파드 게코를 충분히 잘 기르실 수 있지만 이번 영상부터는 좀 더 보다 열심히 기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부수적인 사육법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레오파드 게코의 거식입니다. 이미 기르고 계신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오파드 게코는 먹이를 정말 잘 먹는 파충류죠. 그런 레오파드 게코가 먹이를 갑자기 먹지 않을 땐 어딘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곤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육 환경이 정상적이고 청결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레오파드 게코가 거식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보통 크게 4가지 이유로 거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발정과 배란입니다. 45g에서 50g대의 성성숙이 완료된 게코들은 초봄 혹은 늦가을에 번식기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에 수컷은 땅을 파거나 유독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기존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데요. 당장 이런 상태의 수컷에겐 먹이보다 중요한 것이 교미입니다. 교미 외에 다른 건 눈에 뵈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반면 암컷은 배 밑쪽으로 배란원이 보이게 되며 기존보다 소극적으로 움직이며 습식 은신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성별에 따라 다른 거지만 사람에게도 식욕이 없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발정이나 배란이 온 게코들 중에서도 한결같이 밥을 잘 먹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밥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말씀드린 행동이나 특징이 보인다면 먹이를 먹지 않아도 발정 및 배란이 지속되는 2에서 3개월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정 및 배란 거식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미를 시켜주는 것이지만 반드시 교미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차분히 기다려주세요. 이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처음 레오파드 게코를 돌봤을 땐 레오파드 게코를 위한 장비 여건도 좋지 않았고 정보의 질 또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엔 많은 분들이 레오파드 게코를 잘못된 시설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 과정에서 거식에 걸려 끝내 죽는 게코들이 상당수 생겼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정말 강하고 튼튼한 종이지만 최소한의 용품이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먹이를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다행히 회복력이 좋은 종이기 때문에 다시 환경을 제대로 갖춰준다면 금세 활기를 되찾지만 계속 열악한 조건에서 기르게 되시면 끝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게 되죠. 레오파드 게코가 너무 귀엽다는 이유로 불필요할 만큼 과하게 만지시거나 너무 자주 들여다보시거나 소음을 일으키지도 말아주세요. 이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거식까지 이어집니다. 게코에게 여러분은 친구나 가족이라기보단 먹이가 열리는 커다란 나무로 보일 것입니다. 사람에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눈, 코, 입이 달린 100m짜리 나무가 여러분을 계속 만지고 자는데 깨우고 이런 식으로 커다란 소음을 내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겠죠? 파충류는 최소한의 관심을 줬을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어서 말씀드릴 거식의 세 번째 이유는 편향된 먹이급여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오파드 게코에겐 밀웜, 슈퍼밀웜, 귀뚜라미 중 단 한 가지만 주식으로 먹이더라도 튼튼하게 오래 삽니다. 다만 저는 이 3가지 먹이 중에서 귀뚜라미를 가장 권해드렸었죠. 다른 게 아닌 귀뚜라미의 움직임과 특유의 향 때문입니다. 게코에게 계속 밀웜만 먹여오신 분들이 이유도 모르게 거식을 처음 마주하신다면 먹이를 교체해보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밀웜이면 모르겠지만 일반 밀웜은 움직임도 적거니와 고유의 향이 적기에 게코들이 바로바로 인지하고 반응하기엔 좋지 않은 먹이입니다.
이런 밀원만 먹던 개코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싱싱하고 강렬한 먹이를 제공해준다면 10마리 중 8마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바로 사냥합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감각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먹이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게 해주세요. 대부분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레오파드 개코에게 거식이 오는 4번째 이유는 바로 계절의 변화 때문입니다. 사육 환경의 레오파드 개코는 신비롭게도 계절의 변화를 인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온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고 한들 추운 겨울엔 움직임이 둔해지며 먹이 활동을 멈추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이 시기에 가장 처음 설명한 발정기와 배란기가 겹쳐지며 2에서 3개월간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겨울철마다 커뮤니티에 거식에 관한 글들이 유독 자주 올라오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청결한 사육 환경을 유지해 주시면서 그저 가만히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건강한 개코였다면 날이 풀리며 식성은 원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식의 4가지 이유와 그 사례는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처음 기르시는 분들은 개코가 너무 걱정돼서 오히려 입을 강제로 벌려 분말형 사료를 먹이거나 곤충의 즙 같은 걸 먹이곤 하시는데, 오히려 개코를 돕기 위해 했던 이런 행동들이 개코들에겐 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파충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강인합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의 영양을 비축하는 레오파드 개코는 특히나 강한 종입니다. 물론 관리의 미숙이나 질병 및 감염에 시달리는 개코들에겐 어느 정도 강제적인 급여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면서 영상을 잘 챙겨보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런 상황까지 개코를 몰아붙이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기른 레오파드 개코라면 절대 2에서 3개월간의 거식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애초부터 건강하지 않은 개코를 관리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파충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아픈 개코를 최선의 환경에서 쉴 수 있게 도와주며 파충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최선이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얻는 어설픈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건 되려 좋지 않습니다. 동물을 기르는 일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제 슬로건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선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상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용총각이었습니다. 안녕!